안녕하세요. 데이터베이스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할 게 데이터베이스. 첫 번째 시간이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데이터베이스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이터베이스를 볼 건데 정보 처리 기사에 나오는 데이터베이스 범위하고 그 다음에 정보 보안 기사에 나오는 데이터베이스 그 범위, 그리고 정보 시스템 감리사에서 나오는 데이터베이스 범위에 대해서 한번 보고 이제 시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공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길라잡이가 될 수 있으니까, 자, 우선 그러면 정보 처리에서 나오는 데이터베이스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1장 데이터베이스의 이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개념, 그래서 정보 처리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기본 가정이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기능,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성, 외관상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자료 구조의 기본에서 기본 자료형, 선형 및 비선형 구조, 정렬, 탐색 기법, 인덱스 구조, 파일 조작 기법,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상이 데이터베이스 일반인데, 관계 데이터베이스 모델과 언어, 랭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관계 데이터베이스 모델이 뭐가 있는지, 관계 데이터베이스 언어인 관계 대수와 관계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SQL 언어, DDL, DML, DCL, 그 다음에 인베디드 SQL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시스템 카탈로그와 뷰가 뭔지 개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및 설계, 데이터 모델 개념, 개체와 엔티티와 릴레이션의 모델, 그리고 논리적 데이터 모델인 관계형, 계층형, 네트워크형에 대한 그 종류, 그리고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그래서 관계 데이터베이스의 정규화, 1정규화, 2정규화, 3정규화, BCNF 정규화, 4정규화, 5정규화 이렇게 배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고급 기능인 트랜잭션 개념, 지금 이렇게 많은 걸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이 차례만 이제 보면서 읽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대충 범위가 저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제어, 보안, 무결성, 병행 제어, 회복 기법, 그 다음에 분산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전산 용어, 자료 구조 관련 용어, 데이터베이스 관련 용어,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정보 처리 기사에서 나오는 데이터베이스 범위입니다. 이 부분은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을 익히는 과정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시험인 정보 보안 기사의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보 보안 기사의 데이터베이스는 범위가 아주 작습니다. 제 말은 적다는 적다는 말이 1%, 2%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 보면 그 정보 보안 기사가 네트워크 보안, 어플리케이션 보안, 시스템 보안 이렇게 5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플리케이션 보안에 DB 보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보안 밑에 DB 보안이 있는데 들어가 있는 챕터가 4개밖에 안 돼요. DB 데이터 보안, DB 관리자 권한 보안, DBMS 운영 보안, DB 보안 개발, 이게 4개밖에 없기 때문에 비중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개념이 정보 처리 기사에서 나오는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는 정보 처리 기사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볼 것은 이 데이터베이스는 정보 시스템 감리사에 나오는 데이터베이스 출제 범위입니다. 보면 DB 개념 및 설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념 및 이론, 정보 처리 기사와 똑같죠? 데이터 모델의 개념, 정보 처리 기사와 똑같죠? 관계형 개체 지향 DB, 정보 처리 기사에 나온 거죠? 데이터베이스 설계 정규화,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오는 거, 정보 처리 기사에 나오는 과목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 아키텍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반복론, 이 부분이 이제 여기서만 나오는 부분이고, 공공 데이터베이스 품질 관리 지침,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이 2개가 우리가 배우지 않는 부분이죠. 정보 처리 기사에서. 그 다음에 관계 대수 배우죠? SQL, 내장 SQL, 절차형 SQL,
ODBC, JDBC 다 배우잖아요. DB 언어, DBMS 기술, DBS 성능, 인덱스, 튜닝 이 부분은 좀 더 깊게 들어가는 부분이죠. 트랜잭션 배우죠. 동시성 제어 배우죠. 그러니까 DB 성능, 인덱스, 튜닝, 트랜잭션, 동시성 제어를 다 배웁니다. 단지 깊게 들어가는 차이가 들겠죠. 누가 더 깊게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저장 장치, 메모리 DB, 데이터베이스 보안. 이 부분이 조금 데이터베이스 보안은 정보 보안 기사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죠. 네. 그러면 이 두 부분이 이제 그 정보 감리사 시스템, 정보 시스템 감리사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DB 응용, 웹 기반 정보 시스템, 정보 검색, 검색 엔진, 멀티미디어 GIS, 분산 DBMS, 모바일 DBMS, 오픈 API, 공공 데이터. 이 부분은 정보 처리 기사에서도 나오지 않고 정보 보안 기사에서도 나오지 않는 정보 시스템 감리사 고유 영역이죠. 이 부분은 다시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빅데이터, 빅데이터 관련 기술, 저장, 처리, 분석, 시각화, NoSQL, 데이터 마이닝, DW. 데이터 마이닝하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기본은 정보 처리 기사에서도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 처리 기사에 나오는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기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 처리 기사에 나오는 데이터베이스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다른 시험을 위해서라도. 그 다음에 이전에 했던 데이터 통신 이 부분이 엑기스죠. 이 데이터 통신 부분은 정보 처리 기사에서 비중이 크죠. 한 과목이니까. 그 다음에 정보 보안 기사에서도 아주 비중이 큽니다. 모든 백그라운드가 데이터 통신을 그 백그라운드 위에서 설명하는 게 정보 보안 기사거든요.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 감리사, 여기서도 데이터 통신의 모든 부분들이 다 들어가죠. 엑기스죠. 그래서 데이터 통신은 새 시험에서 아주 중요한 과목이고 DB도 상당히 비중이 높다는 거죠. 세계 시험에서.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세계의 시험에 대해서 나오는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나가보죠. 조금 데이터베이스 이해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이해,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정보 처리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정보 시스템의 정의, 한 조직체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 두었다가 필요시에 처리해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생성하고 분해하는 수단을 말한다. 데이터를 정보로 만드는 거죠. 데이터를. 정보 시스템. 자, 여기서 보면 자료가 나오는데 자료가 데이터고 정보가 인포메이션이죠. 자, 정보는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자료들 중에 필요한 것만을 골라 얻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들의 손에 의해 자료들을 가공하고 처리해야만 정보로서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 데이터만 가지고는 정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가공하고 처리해서 사람들이 유용한 정보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소비되는 담배의 양이 얼마나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각 시도에서 소비되는 담배의 양을 자료를 수집해야 돼요.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죠. 데이터가 뭐냐? 시도에서 소비되는 담배의 양, 전라도, 경상도, 그래서 담배의 양, 10갑, 이 양을 우선 모아야 되고, 이렇게 집계된 결과는 바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보가 된다. 각 시도의 담배 소비량은 정보를 얻기 위해 입력한 자료가 된다. 그러면 전라도, 경상도에서 누가 더 담배를 많이 피느냐? 그리고 전라도에서 담배를 피는 남성의 비율은 얼마나 되느냐? 이 자료를 가지고 정보로 만드는 거죠. 가공해서. 그게 인포메이션. 그림을 보면 이 데이터, 자료들을 모아서 이걸 처리해서 인포메이션, 사람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단계를 보면 가장 밑에가 데이터입니다. 팩트, 사실이죠. 이걸 모아서 캡처해서 데이터하고 이 캡처를 해서 프로세스에서 처리해서 정보를 만들고 정보 후에 논리지가 되는 거죠. 논리지, 난리지. 그리고 디시전, 그 경영자, 누군가 사람이 결정하는 거죠. 결정. 데이터는 사실이고 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처리해서 유용한 정보를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미리 예측해서 대비할 수 있는 거. 이게 난리지죠. 엄밀히 말하면 다 비슷한데 시험 문제에 나오면 뭐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난리지를 가지고 미리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최고 경영자들이 어떤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데이터 대 인포메이션. 데이터가 팩트고 그 다음에 그 위가 인포메이션이고 인포메이션이 몰려서 난리지가 되고 난리지가 모여서 위스돔인가? 이게 된다는데 이건 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찾아보지도 않았고 이런 관계에 있답니다. 이거 여기까지 나온다는 거죠. 정보 처리 기사에서는 이 정도까지 알면 되겠죠. 자료, 현실 세계로부터 단순한 관찰이나 측정, 사실이나 각, 객관적 실제의 반영, 고객의 주소, 성별, 이름, 나이, 휴대폰, 기종, 휴대폰 활용 횟수 이런 자료를 가지고 주소를 가지고 정보를 가져올 수 있죠. 서울에 사는 사람, 충청도에 사는 사람, 성별을 가지고 남자의 비율, 여자의 비율, 뭐 나이를 가지고 10대의 취향, 20대 취향, 30대 취향, 휴대폰, 언어 기종 이게 정보가 된다는 거죠. 정보, 자료를 특정한 목적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가공한 것. 중년층의 휴대폰 기종, 중년층의 휴대폰 활용 횟수. 자료를 처리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 프로세스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 사용자가 목적하는 값, 내가 알고 싶은 정보, 의사결정을 위한 값,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이건 난리지가 될 수도 있고. 자료 처리 시스템, 자료 처리 시스템 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 뭐 시험에 한두 문제 정도 나오겠지만 자료 처리 시스템의 종류, 일괄 처리 시스템, 일정 시간이나 일정 양의 데이터를 모아 한꺼번에 처리하는 시스템. 우리가 은행에서 데이터 백업을 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데이터 백업을 하는데 일반 업무 시간에 하지 않잖아요. 9시부터 6시 사이, 저녁 6시 사이에 백업을 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자는 새벽 시간에 한꺼번에 백업을 하잖아요. 그게 일괄 처리 시스템. 시스템 중심의 자료 처리 방법. 테이프와 같은 순차 접근 방법을 사용하는 업무의 적합. 급여 계산, 회계 마감 업무, 세무 처리. 순차, 테이프. 지금은 테이프 안 쓰는데 백업할 땐 테이프 많이 쓰죠. 이렇게 일렬로 되어 있는 비디오 테이프 같은 것들. 거기에 딱딱 저장하는 거죠. 순차적으로 이렇게 계속 저장하는 거죠. 순차적으로. 테이프. 단위 시간당 처리하는 작업 수가 많으므로 시스템 성능이 높아야 된다. 온라인 처리 시스템. 리얼로 처리하는 거죠. 우리가 은행 업무를 보면 우리가 은행 업무 이체할 때 이체하자마자 모든 게 처리되잖아요. 그게 온라인 처리, 실시간 처리. 데이터 발생, 데이터 처리 요구 시 즉시 처리하는 시스템. 이죠. 사용자 중심의 자료 처리 방법, 실시간 처리, 통신 제어기 필요. 이 정도까지. 분산 처리 시스템, 분산 처리. 네트워크로 연결된 거죠. PC가 있고 또 PC가 있죠. 분산. 그래서 이 PC는 서울에 있고 이 PC는 뉴욕에 있고 이게 분산된 컴퓨터를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리하는데 이 두 개를 연결시켜서 이 두 곳에 있는 데이터를 취합하는 거죠. 분산되어 있는 여러 컴퓨터를 연결하여 논리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거죠. 서울하고 뉴욕은 거리로상으로 많이 떨어져 있지만 이걸 논리적으로 보는 거죠. 바로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내 옆방에 있는 것처럼, 내 방에 같이 있는 것처럼. 분산 처리기, 분산 데이터베이스 필요.
이때들한 데이터베이스는 좀 틀리겠죠. 분산된 데이터베이스니까.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반면 효용성과 융통성이 높고 시스템 확장이 용이. 시스템 확장은 용이하죠. 분산 처리 시스템은 컴퓨터만 달면 되거든요. 이렇게. 뭐 소프트웨어가 다 제어를 하지만 이렇게 달아주면 확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계속. 예. 자,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개념. 데이터베이스의 등장 배경. 여러 사용자가 데이터를 공유해야 할 필요가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파일 구조로 데이터를 저장했죠. 뭐 .doc, 엑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장을 했잖아요. 맞죠? 근데 그걸 가지고 하니까 이 데이터에 여러 명이 액세스할 때도 문제가 발생했고 공유할 때도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라이트를 했는데 라이트를 하면 이 사용자가 보고 있을 거예요. 두 명이 보고 있다고 치죠. 얘가 라이트를 했어. 이게 변경됐어. 그렇지만 얘는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은 변경된 부분을 읽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전에 변경되기 전에 부분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트 되면 바로 이 라이트 된 사실이 이 사용자한테도 알려져서 이 사용자도 정보가 바뀐 걸 봐야 되죠. 실시간적으로.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파일 구조 가지고. 이런 파일 구조가 가지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사용해야 되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고쳐도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게 된 거죠. 데이터의 수시적인 구조 변경에 대해 응용 프로그램을 매번 수정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싶음. 이전에는 뭐 응용 프로그램이 있었죠. 엑셀, doc. 고치면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매번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매번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DB 하나만 여기만 고치면 그 모든 곳에서 그게 다 반영이 돼서 이 데이터베이스만 고치면 모든 게 끝난다는 거죠. 지금 이게 말한 응용 프로그램은 아주 오래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파일에다가 저장을 시켰어요. 매번 수정할 때마다 이 파일을 고쳐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거죠. 파일을 고치면 프로그램을 수정하든지 프로그램을 수정하면 파일을 고치든지 이런 작업이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걸 데이터베이스가 해결했다는 거죠. 물리적인 주소가 아닌 데이터 값에 의한 검색을 수행하고 싶음. 물리적인 주소. 파일 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 물리적인 주소가 있어요. 이렇게 주소가. 주소를 가지고 내가 찾고자 하는 자료를 접근할 수 있어요. 링크드 리스크 이런 것들 모든 게 다 주소 구조죠. 물리적인 주소를 가지고 데이터를 찾아가는 거죠.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오두 기반이죠. 오두 기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물리적 주소가 아니라 오두 기반으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오두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논리적으로 연관된 레코드나 파일의 모임. 자, 여기 보시면 비트가 있죠. 비트가 모여서 바이트가 되죠. 바이트가 돼서 오드가 되고, 오드가 모여서 블록이 되고, 이게 모여서 레코드가 되고, 레코드가 모여서 파일이 되잖아요. 이렇게 파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논리적으로 다 연결되어서 검색하기 편하다는 거죠. 수정하기 편하고 삽입하기 편하다는 거죠. 사용자가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데이터베이스에 보면 이게 레코드들의 구성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레코드스 이런 식으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이게 레코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좀 크게 그려서 잠시 광고 말씀.
여러분의 후원이 더 좋은 동영상을 만드는데 초석이 됩니다. 후원 계좌는 새마을금고 여기로 입금하시면 되고요. 입금 통장 표시 내용은 후원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후원이 어려우신 분은 동영상 플레이 중에 광고가 나오는데 광고를 한번 꾹 한번 클릭해 주시는 센스를 발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여기 보면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학번, 이름, 주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번이 있고 이름이 있고 주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레코드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투플이고 이게 칼럼이 되는 거고 칼럼이 되는 거죠. 이것들의 논리적인 연결을 통해서 그 자료를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공통 목적을 지원하기 위한 서로 관련된 자료들의 집합체. 데이터베이스는 단순한 자료 모임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조직 내에서 여러 사람에 의해 공유되어 사용될 목적으로 통합된 조직되고 관리되는 운영 자료의 집합이다. 유용한 자료들만 모은다는 거죠. 쓸데없는 자료들 말고 여러 사람에 의해서 공유될 정도의 데이터, 사용할 목적으로 통합적으로 조직되고 관리되는 운영 자료, 여러 사람에 의해 필요한 데이터들만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학생관리 프로그램, 성적관리 프로그램, 수강관리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아까 다시 설명을 하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죠.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개의 테이블로 분산할 수 있죠. 테이블. 아까 학생관리, 그 다음에 학사관리, 수강과목관리, 이게 테이블일 수 있죠. 학생관리 테이블, 얘도 테이블, 얘도 테이블이죠.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여러 개의 테이블이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의 테이블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레코드, 튜플, 그 다음에 칼럼,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자, 데이터베이스의 사전적 의미. 한 조직의 여러 응용 시스템이 공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스템이 공유할 정도의 대단한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공유하기 위해 최소한 중복으로 통합, 최소의 중복으로 통합, 인티그리티, 그리고 저장, 그리고 운영.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시험에 나거든요. 한 조직의 여러 응용 시스템이 공유될 정도의 데이터, 그리고 최소의 중복으로 통합된, 관리된,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된, 통합된, 그리고 그게 저장되고 운영된 데이터의 집합이다. 자, 한 번 더 의미를 하면서 통합된 데이터, 인티그레이티드 데이터. 원칙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똑같은 데이터가 중복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런 거죠.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런 것은 칠판에서 하죠. 이게 좀 지저분해지니까. 이런 거죠. 중복이 안 된다. 우리가 테이블을 보죠. 테이블.
그래서 학번, 이름, 그 다음에 주소. 그래서 학번이 1번, 2번, 이름이 김, 서울, 부산, 서울. 여기서 중복을 최소한, 중복을 없앤, 중복을 최소했다는 말이 프라이머리 키만, 기본 키만 의미합니다. 기본 키만. 계속 설명할 거예요. 기본 키가 뭔지, 그 키 종류에 대해서 그 기본 키가 뭔지, 참조 키가 뭔지 다 얘기할 거거든요. 그렇지만 기본 키가 있어요. 기본 키가. 그러니까 소팅을 할 키. 지금은 이렇게 설명할게요. 기본 키가 소팅. 학번으로 소팅할 거잖아요. 학번으로 소팅할 건데 이 소팅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뭘 찾기 위해서 대표적인 어떤 칼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칼럼이잖아요. 칼럼이잖아요. 이 대표적인 칼럼이 기본키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칼럼들은 중복이 돼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기본키가 된 그 컬럼은 중복이 되면 안 돼요. 여기에 1하고 2개가 중복되어 있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기본키에 같은 값이 들어가면 아예 들어가지 못하도록 원천 복사를 해버립니다. 이거. 그래서 중복이 안 돼야 돼요. 중복이 일어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설계를 잘해야 돼요. 중복이 일어날 수 있는 설계를 하면 안 돼요. 즉 설계를 했는데 이름을 기본키로 했다. 우리나라에 이름이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한반에서 그런 걸 수학적인 문제에서 그게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한반에서 같은 이름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큼 되느냐. 아니 같은 이름이 2분의 1 나온 확률이 되려면 몇 명이 있으면 되느냐. 한반에 몇 명이 있으면 같은 확률이 나올 같은 이름이 나올 확률의 2분의 1, 50%가 될 수 있느냐 라고 조사해 봤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3명만 있으면 같은 이름이 50% 정도 나올 수 있는 확률이라고 합니다. 예. 이 이름을 기본키로 하면 10중 8구 중복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설계를 해서 이게 기본키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죠?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을 컬럼을 기본키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하면 데이터의 중복은 일반적으로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효율성 때문에 일부 데이터의 중복을 허용하기도 한다. 다 설명드릴 거지만 우리는 이제 그냥 나오는 족족 설명드리고 그냥 뒤에 또 설명해서 계속 반복해서 데이터 중복은 무조건 무결성. 그래서 또 칠판을 끄집어내죠. 데이터 중복은 무결성하고 연관되어 있다. 무결성하고 연관되어 있다. 무결성은 개체 무결성, 참조 무결성, 도메인 무결성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개체 무결성은 뭐냐면 아까 기본키 얘기했죠. 기본키는 중복이 되거나 널값이 되면 안 된다. 널값이. 그러니까 기본키가 되면 이 얘기의 값이 뭐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백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값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개체 무결성. 참조 무결성은 뭐냐면 이건 테이블이 2개가 생겨요. 테이블이. 이런 거죠. 뭐냐면 과목 테이블, 이게 학생 테이블, 그래서 학번, 이름, 수강 과목이면 여기도 수강 과목 이렇게 있고 명, 이름,
과목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이 수강 과목을 여기 과목에서 참조할 수 있는 거죠. 참조하는 거죠. 아시겠죠? 예를 들면 참조를 한다. 이게 학생이 과목 테이블을 참조한다. 근데 수강 과목에는 1번하고 2번밖에 없어. 만약 근데 얘가 수강 과목이 1번하고 2번밖에 없는데 3번이 들어간다. 이러면 참조 무결성을 위반한 거예요. 왜냐? 수강 과목은 1번, 2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만약 수강 과목을 3번으로 입력하면 이건 입력이 안 되도록 막아요. 원천적으로 봉쇄해요. 이게 참조 무결성이에요. 도메인 무결성은 뭐냐면 우리가 이 옆에 만약 섹스라고 하면 남녀 있잖아요. 남녀.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남, 여 둘 중에 하나 들어가잖아요. 이게 도메인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필드에는 남이란 값 또는 여 값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중이란 값이 들어갔다. 중성이 하나 중이 들어갔다. 이러면 이건 도메인 무결성을 위반한 거예요. 여기에는 남 또는 여만 들어갔죠. 이게 도메인 무결성을 위반한 건데 이건 데이터베이스에서 원천적으로 막아요. 이게 도메인 무결성이에요. 무결성. 이게 무결성이고 그러면 이 무결성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에 나오는 무결성하고 그 다음에 보안에서 나오는 무결성이 틀리다는 거죠. 보안에서. 그럼 보안에서 나오는 무결성이 뭐냐? 보안에서 무결성이 뭐냐면 내가 I love you를 메일에 이걸 작성을 해서 내가 친구한테 보냈어. 근데 내가 I love you를 적어서 메일로 누구한테 보냈어. you한테 보냈어. 이렇게 보냈는데 중간에서 누가 가로챘어. 가로채기. 여기서 I hate you 라고 한 다음에 이걸 가로채기 한 이걸 바꿔서 얘한테 집어넣었어. 보내버렸어. 이 가로채기. 이게 스푸핑. 안에 있는 내용을 고쳤죠. 이걸 고쳐버렸잖아요. 중간자 미들 어택이 맨 인더 미들 어택에서 가로채기해서 이 값을 바꿔서 보냈죠. 이게 원문을 바꿔버린 거잖아요. 수정한 거죠. 이게 가로채기인데 스푸핑인데 보안에서의 무결성은 원본에 있는 내용을 바꿔치기 하는 거, 원본에 있는 내용을 고치는 거, 이게 무결성이거든요. 예.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과 보안의 무결성은 좀 차이점이 있다. 자, 공용 데이터. 한 조직에서 여러 응용 프로그램이 공동으로 소유, 유지 가능한 데이터여야 된다. 그래서 소유할 정도로 중요한 데이터가 돼야 된다는 거지. 예, 공동으로. 한 명만 필요하면 그건 데이터가 아니죠. 예, 공용 데이터, 시어드 데이터, 그 다음 운영 데이터, 오퍼레이셔널 데이터. 어떤 조직도 그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할 데이터가 있기 마련인데 운영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데이터, 공통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그게 운영 데이터. 단순히 입출력 데이터나 작업 처리상 일시적으로 필요한 임시 데이터는 운영 데이터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저장된 데이터. 책상 서랍이나 파일 캐비닛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컴퓨터가 접근할 수 있는 저장 매체, 자기 테이프, 디스크에,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의 집합. 이걸 알아야 돼요. 시험 나오니까. 통합된 데이터, 자주 안 나오지만 공용 데이터, 운영 데이터, 저장된 데이터. 자, 데이터베이스의 일반적인 특징, 이것도 나오겠죠, 시험에. 실시간 접근성, 질의에 대한 실시간 처리, 응답. 실시간이 안 되면 데이터베이스가 아니지. 내용에 의한 참조, 특정 데이터를 조회, 수정하기 위해서 실제 저장된 위치나 주소가 아닌 값에 따라 참조하는 0x1 빵빵빵 데이터가 러브라는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0x1 빵빵빵이라는 물리적인 주소가 있어. 그래서 0x1 빵빵 가지고 찾아가는 게 아니고 러브를 가지고 바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단어를 가지고. 그리고 동시 공유, concurrent sharing. 여러 사용자들은 같은 데이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어렵죠. 동시에 보고 있어. 누가 하나 고쳤어. 그럼 그 고친 내용을 또 봐야 돼. 맞잖아요? 동시 공유. 아주 중요한 기능이죠. 계속적인 변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신의 내용으로 계속 갱신되고 삽입되고 삭제, 연산을 통해 이루어져야 되지. 실시간으로. 매번 실시간으로 계속. 그래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 데이터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의 장단점.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 같은 값이 있으면 안 돼. 중복을 최소화. 여러 사용자에 의한 데이터 공유. 데이터의 일관성. 밑에서 설명할 거거든요. 일관성이 뭔지. 데이터의 무결성. 정확한 최신의 정보 이용 가능. 데이터 처리 속도 증가. 많은 양의 종이 파일 간소화. 종이가 없어지는 거죠. 단점은 초기 구축 비용이 많이 들어가. 당연하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시스템 구축하는데 돈 들어가잖아요.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부족. 데이터베이스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설계하고 분석하고. 시스템이 복잡하죠. 생각해보세요. 네이버같이 1000만 명, 5천만 명, 1억만 명, 유튜브같이 몇억 명 되는 거, 그거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려면 그 시스템이 간단하겠어요? 복잡하지? 복잡한 연산으로 고급 인력 필요. 당연히 고급 인력 필요하겠죠.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데이터베이스 관리하겠어요? 어려운 백업 및 회복. 백업도 힘들죠. 백업할 때 뭐 충돌 생길 수 있고, 뭐 회복할 때도 이게 그 많은 데이터가 어떻게 회복시키고 그게 어떻게 정확하게 되는지가 어떻게 알겠어요? 고비용. 일관성. 트랜잭션이 실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데이터베이스는 모순이 없어 일관성이 보존된 상태여야 된다.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무슨 말인지 알죠? 트랜잭션. 이 트랜잭션이 뭐냐? 트랜잭션이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하죠. 트랜잭션이 뭐냐? 또 나중에 또 나오거든요. 트랜잭션이 뭔지. 트랜잭션. 지금 설명해 보죠. 트랜잭션. 이체를 한다고 생각하죠. A가 B한테 이체를 하죠. 자, 이체를 하려면 첫 번째, A의 통장 잔고를 읽어. 두 번째, 500원을 만약 이체를 한다. A 잔고 마이너스 500원을 해. 맞죠? 그래서 3, B의 잔고 읽어. 네 번째, B 잔고 플러스 500원을 해. 맞죠? 이렇게 돼야지만 하나의 이체가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의 이체가 이 4단계, 최소한 이 4단계를 거쳐야지만 이체가 피니시 하는 거잖아요. 피니시. 이게 트랜잭션이에요. 이 4개를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체라는 하나의 일을 끝내기 위해서 이 안에서 발생했던 이 4가지의 작업들, 이게 트랜잭션이에요. 그러면 1번 완료돼서 1번이 완료됐는데 2번은 누가 그 전기를 끊어버렸어. 그럼 실패한 거죠. 그럼 트랜잭션은 실패한 거죠. 그리고 1번 성공하고 2번 성공했어. 3번 성공하고 4번에 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꺼져버렸네. 실패했네. 그럼 트랜잭션 실패. 그러면 이체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맞죠? 근데 1, 2, 3, 4가 다 성공해야지만 이체의 성공이고 그게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는 거죠. 최종 반영되는 거죠. 실패를 하면 트랜잭션이 실패하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맞죠? 하나의 트랜잭션이 성공해야지만 이체가 성공되고 그게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돼서 A의 계좌에 500원이 빠지고 B의 계좌에 플러스 500원이 되는 거죠. 이게 트랜잭션. 그래서 이게 일관성은 트랜잭션 실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데이터베이스는 모순이 없어 일관성이 보존된 상태에 의해야 된다. 트랜잭션이 성공하면 데이터베이스에 그 성공한 결과치가 반영이 돼야 되고 일관성이 이렇게 반영돼야 된다는 거죠.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일관성은 휘발성 저장 장치와 비휘발성 저장 장치 사이에 데이터 유지에 필요하다. 시스템 장애에 따른 휘발성 저장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와
비휘발성 저장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와의 일관성 유지는 안전한 데이터 처리의 중요한 이슈이다. 그러니까 이거죠. 일관성. 컴퓨터에서 프로세스 처리 중이야. 이체를 처리 중이야. 그래서 A 잔고에서 마이너스 500한 결과가 다시 A 잔고가 된 거야. 원래 A 잔고는 1000원이었어. 그러면 A는 500원으로 지금 바뀌었어. 그렇지만 이게 DB에 반영이 안 돼 있어. 안 되는 상태에서 그 찰나의 순간에 얘가 누가 전기를 뽑아서 얘가 그냥 꺼져버린 거야. 그러면 실제로 트랜잭션 성공해서 이게 500원이 됐는데 데이터베이스에는 반영이 안 된 거지. 이런 것도 생각해서 코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이 완료돼야지, 라이트가 돼서 그 값이 반영이 돼야 되지만 하나의 트랜잭션이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다 반영해서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 그게 일관성.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일관성이 뭐냐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특성이 있어요. 트랜잭션의 특성, 트랜잭션. ACID라고 부르는데 원자성이 있어야 돼요. 오토미서티. 트랜잭션의 처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같아야 된다. 어떤 거냐면 하나의 트랜잭션이 아까 이체가 1, 2, 3, 4번이 끝나면 코맨 명령을 통해서 DB에 라이트를 합니다. 맞죠? 이게 all이에요. 4번까지 끝나야지만 반영되는 거예요. 근데 4번이 끝나기 전에 어느 중간에서 만약 문제가 생겨서 이게 반영을 못했다. 그러면 nothing. 1, 2, 3번, 3, 4는 하나도 처리가 되지 않은 거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비록 3번에서 실패한다 하더라도 1, 2번은 성공했다 하더라도 1, 2번도 실패한 걸로 보고 원점으로 돌아가요. 롤백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트랜잭션은 완전히 끝났을 경우만 커밋 되는 거고 4번까지 하나라도 끝나지 않으면 이건 nothing. 아무것도 내가 아예 이체를 하지 않은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똑같은 거예요. 롤백 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 네. 그게 원자성이에요. 오토미서티. 이게 시험에 자주 잘 나온다는 거죠. 오토미서티. 트랜잭션 처리가 끝나지 않으면 트랜잭션 처리에 따라서 all 모두 처리했던지 아니면 nothing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지. 그게 A, C, consistency 일관성. 방금 했잖아요. 비휘발성, 휘발성. 자료가 계속 유지돼야 돼. 트랜잭션이 성공하면 그 성공한 값들은 계속 유지가 돼야 돼. 일관성, 고립성, 아이솔레이션, 격리성, 고립성, 격리성. 이 데이터베이스가 원래 영어로는 아이솔레이션 한 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립성, 독립성, 격리성 말이 좀 많거든요. 이 독립성 이렇게 나오고 이러니까 아이솔레이션 하여튼 알아서 다 하셔야 되죠. 트랜잭션들이 서로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고립성, 아이솔레이션, 격리성, 독립성이지. 독립성. 자, 계좌에 A 계좌에 2,000원이 있다고 보고 2,000원, A 계좌에 2,000원, B 계좌에 3,000원이 있다고 쳐. 네, 3,000원이 있다고 치죠. 자, 독립성, 고립성. 자, A 계좌에서 B 계좌로 500원을 이체할 겁니다. 자, A 계좌에서 B 계좌로 1,000원 이체할 거예요. 근데 동시로 수행이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동시 수행이 돼버리면 A 계좌 B가 5,000원이니까 A는 마이너스 500, A는 플러스 500 돼서 최종 A는 1,500 되고 얘는 3,500이 돼요. 맞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00 마이너스 1,000 얘는 3,000 플러스 1,000 이렇게 돼서 1,000원이 되고 얘는 4,000원이 돼버려요. 이렇게 동시에 수용돼버리면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이체라는 게 동시에 수용돼버리면 이렇게 돼버려요. 이러면 독립성이 없고 격리성이 없고 이러면 안 되죠. 두 개의 트랜잭션 수행이 없고자 하는 계좌자는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계좌자가 뭐냐면 이거죠. 그래서 1,500원
3,500 나오고 그 다음에 1,000원 마이너스 1,000원 그래서 500원 나오고 얘는 플러스 1,000원 그래서 4,500이 이 결과를 원했던 건데 엉뚱한 결과치가 돼버린 거죠. 엉뚱한 결과치가. 예? 결과 불이치돼서 동시 수행하면 안 되지. 예? 그래서 A 계좌에 이 두 개가 동시에 있다 하더라도 먼저 하나를 먼저 수행하고 끝난 후에 다음 트랜잭션은 하나의 트랜잭션을 끝내고 다음 트랜잭션을 해라. 고립성, 독립성 이런 거지. 그러니까 지금 A, B 계좌가 똑같은 A, B 계좌잖아요. 근데 C에서 D 계좌로 가면 이건 연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내 말은 A 계좌, B 계좌 두 개가 서로 연관이 있는 계좌가 어떤 한 계좌가 처리 중이라면 끼어들기 하지 마라. 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그 다음에 처리해라. 고립성, 독립성 이런 거죠. 지속성 트랜잭션이 모든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완료하여 데이터베이스 내에 반영했다면 트랜잭션의 결과는 영구적이어야 한다. 트랜잭션 성공 결과 값은 장애 발생 후에도 변함없이 보관되어야 한다. 영구적으로, 지속적으로. 자, 무결성 얘기했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의 일관성을 의미한다. 데이터의 입력이나 변경 등을 제한하여 데이터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막는다. 무결성, 개체 무결성. 릴레이션, 테이블, 테이블의 기본키, 프라이머리 키. 절대 널값이 되면 안 된다. 기본키는 널값이 되면 안 된다. 알겠죠? 기본키는. 이게 제약사예요. 기본키가 널값을 가진 경우 기본키의 고유 특성을 잃게 됩니다. 고유 특성이 뭐예요? 기본키가 있어야지만 소팅을 하고 소팅을 할 수 있는 거죠. 기본키가 없으면 소팅을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지. 참조 무결성, 릴레이션, 테이블, 외래키, 포린키 모르겠는데 포린키 이를 참조할 수 없는 값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포린키 테이블에 정의되어 있는 그 값 이의 값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파일 시스템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파일로 구성되어 있지.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